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올림포스 국어로 독서를 공부하고 계신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오늘 강의를 준비하게 된 거는요, 이번 선생님이 이제 고1 학생들과 고2 학생들 대상으로 방과후 수업을 했었는데, 이제 고1 학생들을 정규 수업에서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요번에 이제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사실 중세국어 문법 엄청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독서 지문이 엄청 많이 나와서 어떻게 공부를 할지에 대해서 사실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독서 지문 자체의 그 내용이 좀 이해 안 가는 아이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거 찍어주면 좋을까라고 문의를 해봤는데 몇몇 아이들이 이제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답변 온 것들 토대로 해서 좀 어려울 만한 지문들을 몇 개 좀 준비를 했거든요. 사실 강의를 준비하면 문제 푸는 건 한 10분이면 풀어요. 다 푸는데. 그런데 강의를 하려면 선생님이 준비를 한 3시간, 4시간을 해야 돼요. 한 강좌당. 왜냐하면 이제 뭐 PPT도 만들어야 되고 문제 풀었으니까 요 안에 있는 정확한 내용 어떻게 전달해주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도 고민해봐야 되고, 많은 또 강의 영상 들어보고 자료 찾아보고 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간단하게 짧게 보겠지만 사실 요 안에 녹아있는 그 노력만큼은 한 3시간, 4시간이 들어간다는 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최선을 다해서 보시고 최선을 다해 여러분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경화여고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찍긴 했지만 올림포스 국어로 공부하신 학생들은 조금이나마 이 글에서 어려움이 좀 해소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하게 될 거는 116페이지에 있는 시뮬라시옹 작업이라고 하는, 시뮬라시옹이라고 하는 약간 좀 귀여운 발음이 나는 그런 건데, 발음은 귀여운데 내용 자체는 조금 난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목만 보게 되면 인문 분야라고? 시뮬라시옹이니까 뭔가 좀 예술, 뭐 미술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조금 풀어나가면 좋을까에 대해서 선생님이 앞으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 하겠지만 이 글을 읽고 나서 꼭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거를 좀 이따가 핵심 포인트로 잡아드릴 거예요. 그 포인트를 기억하셨다가 글을 다 읽은 후에 그 포인트 내용이 내가 무엇인지 다 설명할 수 있어. 그럼 여러분이 아주 잘 하신 거라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항상 독서 지문 문제를 풀 때는 문제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을까를 먼저 사전에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부터 그러니까 먼저 지문부터 읽고 문제 푸지 마시고 문제 먼저 읽고 어떻게 읽어야 될지. 그리고 부탁 하나, 혹시 경화여고 1학년 학생들도 문제를 아직 안 풀었다 그러면 잠깐 스탑 해놓으시고 문제를 풀고 지문 읽어보신 다음에 와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일단 1번 문제 여러분 좀 보셔야 되는데요. 1번 문제 보니까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필자의 견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필자의 견해라는 건 필자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필자의 견해가 물어보는 건 주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 즉 이 안에서 필자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다 비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좀 표시를 해보도록 하죠. 1번, 과거에 대해 얘기를 할 거란 얘기예요. 과거는 실제이지만 현재의 경험적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인식될 수 없다는 얘기는 쉬운 얘기죠. 내가 실제 과거를 경험할 수 없잖아. 뭐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2번, 역사가의 역사서술. 그럼 역사가가 역사를 서술하는 건 뭔가 다른 게 있나 보죠. 그리고 기존의 역사와 상사성이니까 새로운 개념 나왔네? 상사성이라는 거 나왔을 때 이 내용들을 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 과거와 역사는 원본과 시뮬라크라고 돼 있는데 그럼 과거와 역사가 다른 건가 보다. 그리고 원본과 이거니까 과거가 원본이고 역사가 시뮬라크인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럼 이런 단어 나왔을 때 위계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네 번째, 역사가는 시뮬라시옹 작업을 통해 과거를 현재화하는 사람이다. 그럼 이 현재화란 말, 이런 말들이 좀 중요하겠죠? 다섯 번째, 역사가에 의해 서술된 역사. 그것이 바로 역사가의 역사서술 아니겠어요?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이거는 과거 그 자체가 아니라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사실 여러분 그 역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문제에 항상 자주 출제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걸 늘 물어봐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그냥 단순한 모사품이냐,
아니면 과거의 역사 그 자체가 뭔가 의미가 있느냐, 현대의 관점에서 해석됐을 때만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과거에 대한 해석에 대한 것들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들을 이해하신 상태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이 아까 포인트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잡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5가지 문제 잡아봤는데요. 읽었으면 이 내용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시뮬라시온과 시뮬라크가 뭔가, 그거를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종래의 역사학과 역사가의 역사. 그러니까 이 두 개가 VS도 있잖아요. 두 개가 뭔가 비교점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속에 찾아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유사성과 상사성의 관계는 무엇이 있는가. 그러니까 유사성이란 무엇이고 상사성은 뭐지? 용어가 좀 다르니까 뭔가 각자의 뜻이 있겠죠. 그다음 네 번째, 원본, 모사품, 실제.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이고요. 복제품,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글을 읽으시면서 파악하시면 돼요. 마지막 5번째, 종적인 관계 vs 횡적인 관계니까 종은 우리가 세로종이라고 하죠. 이게 아니죠. 가로횡, 세로종 이렇게 되니까 이 종적인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횡적인 건 수평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본문 가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준비됐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첫 번째, 과거는 과연 실제하는 것일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자, 질문을 던지면 이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해요. 반드시. 그럼 그 답변이 어딘지 찾으면 되는 거죠. 과거는 실제할 수 있을까? 그럼 실제라는 걸 설명했는데 과거라는 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니 실제하는 거니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럴 때 과거는 경험할 수 있는 세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세계에 없잖아요.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현재 우리가 과거를 경험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네요. 당연한 것 같아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경험적으로는 인식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어요. 대답이죠. 과거는 실제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존재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험적으로 그거를 인식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답변한 거죠. 그래서 인식 너머에 있는 실제, 그 말을 바꾸면 인식할 수 없다라는 얘기겠네요. 근데 역사가는, 그럼 역사가란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역사가가 바라보는 과거가 있나 봐요. 이 사람은 과거라는 원본과 과거를 원본으로 보고 역사를 모사품으로 관계로 자신의 연구를 수행하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과거라는 원본과 역사라는 모사품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가가 바라보는 건 원본과 모사품, 즉 이 역사라고 하는 건 이 과거를 그냥 모사한 거다.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것들을 현재 그냥 복제해낸 거, 모사해낸 거, 그런 관계로 보는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원본과 모사품이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죠? 원본과 모사품이 있으면 뭐가 더 중요해요? 당연히 원본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역사라는 것들은 과거에 그냥 종속되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지? 실제로는 역사와 또 다른 역사. 그러니까 지금 역사가가 바라보는 거는 여기 정리해 볼게요. 과거하고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과거와 역사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는 거냐면 얘네들을 그냥 하나의 역사와 또 다른 역사다. 이렇게 파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전의 사람들은 다르게 파악을 했나 보죠. 어떻게? 그 전 사람들은 이 과거라는 게 원본이 되는 것이고 이게 모사품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역사가의 생각은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뭔데요? 역사와 또 다른 역사 아닐까요? 그러면 이거는 얘도 의미가 있고 얘도 의미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둘 다 중요해 이런 거 아닐까요? 자, 그래서 기억이 요거니까 기억에 대한 걸 어디서 물어볼 거예요. 뒤에 문제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1번은 필자의 견해니까 나중에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2번은 보기니까 지금 못 풀 게고 3번에 기억이 있네요. 그거를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역사와 또 다른 역사의 관계예요. 자신의 연구를 수행한다. 과거라는 원본은 실제 일어났던 사실이라는 점에서 자, 대답을 해요. 과거 실제하니 존재론적으로는 실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화살표를 내려보도록 하죠. 화살표 잘 내려요. 과거는 실제하니
존재라는 관점에서 보면 실제하는 거야. 왜? 과거라는 걸 지나왔으니까 실제 그 당시에 있었겠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본다면 진짜 존재했던 거야. 그런데 역사가가 인식할 수 없어. 왜? 내가 그 당시에 살았던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인식론적으로 보자면 이거는 실제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나왔네요. 질문이 과거는 실제하는 건가요? 존재론적으로 보자면 실제 존재했던 거니까 실제하는 게 맞아. 그런데 내가 그걸 경험해 볼 수 없었잖아? 그러니까 인식론적으로 보자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을 보세요. 경험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할 수가 없다. 그 얘기는 내가 그걸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인식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경험적이라는 게 이 인식으로 같이 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 경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없다? 인식 너머 있는 거다 얘기했었으니까. 같이 가죠. 실제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역사가는 지금 우리에게 부재하는 과거를 현재화해. 그러니까 역사가 역할이 뭐인 거야? 얘는 역사와 또 다른 역사로 바라보는 건데 과거, 지나온 과거를 뭐 할 거냐면 현재화하는 사람이 역사가야. 그래서 과거를 현재화해서 그것이 진짜 현실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거래요. 그러면 과거를 현실처럼 믿게 만드는 거니까 이 과거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도 똑같은 거라는 거잖아요. 되게 의미가 있는 거네요. 이렇게 믿게 만드는 시뮬라시옹 작업. 그러니까 과거를 현재화해서 진짜 현실처럼 믿게 만드는 작업이 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시뮬라시옹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바로 역사가가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럼 이제 1문단의 주제가 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과거에 대한 인식 가능성과 시뮬라시옹의 정의가 주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해했나요? 문단별로 주제를 선생님이 잡은 거예요. 이거는 올림포스 그 해설지에도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이런 내용들 안에 이런 게 담겨있다라고 정리한 거니까 함께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역사가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끝이 났어요. 그러면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은 시뮬라시옹 얘기가 끝나버렸잖아. 그럼 예측을 해보자면 시뮬라시옹이 뭔지 설명 잘 안 했으니까 시뮬라시옹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가보죠. 시뮬라시옹은 설명하잖아요. 시뮬라시옹은 뭐냐? 실제가 실제 아닌 파생 실제가 되는 것. 말 되게 어렵죠, 그죠? 시뮬라시옹은 실제가 아닌 파생 실제로 전환되는 거래. 단순하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네요. 실제로 존재했던 것이, 그죠? 파생 실제. 거기로부터 뭔가 파생되어 온 또 하나의 실제로 전환되는 거라는 거죠. 어쨌든 실제가 되는 거네요. 근데 원래 존재했던 그 실제는 아니고 다른 실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의 실제와는 또 다른 실제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있는 그거와 똑같은 실제가 아니라 다른 실제. 그럼 앞에 말이 이해 가죠. 역사가는 그러니까 과거를 모방해서 만든 게 역사라고 안 했잖아요. 이게 모방품이라면 그때 거와 완전 똑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며. 어떻게 하는 건데? 역사와 그냥 또 다른 역사일 뿐.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것들이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 또 다른 실제라고 설명하는 거겠죠. 실제의 인위적인 목재말을 시뮬라크르라고 한대. 그러니까 시뮬라크르라는 게 시뮬라시옹 작업으로 인해 생긴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시뮬라크르인 거니까 요거를 일단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따라서 시뮬라크르가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시뮬라크르는 뭐냐? 실제하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 이게 이제 번호 1번 이렇게 붙여볼까요? 지금부터는 시뮬라크르의 특징만 정리하는 것 같아요. 실제하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 그럼 실제하지 않지만 실제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말이 좀 어려워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한다, 실제로 존재한다. 약간 모순적인 의미가 있네. 이게 뭐지? 의미를 설명해. 것처럼 때로는 실제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실제하지 않지만 실제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원본보다 더 실제 같을 때, 원본보다 더 실제적인 복제로 인식될 때 이런 걸 이렇게 설명을 하나 보죠. 그래서
시뮬라크르는 원본의 모방물이 아니라 아까 설명했죠? 단순한 모사품이 아니라 원본의 부재를 대신하는 제일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자립적인 이미지다.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모방한 것이 역사가 아니고 과거는 그냥 과거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역사라는 것들은 그걸 있는 그대로 재현해낸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다라는 설명이죠. 그래서 자립적인 이미지, 요 말을 꼭 기억해놔요. 자, 시뮬라크르로서의 역사는 실제보다 더 실제 같다. 왜? 원본보다 더 실제적인 복제라고 얘기했으니까 더 실제 같은 초실제. 와우.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뭐 초실제 이런 거 나오면 시뮬라크르 얘기인가 보다. 원본보다 더 실제 같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효과를 발휘한다. 이미지로서의 역사. 요걸 얘기하는 거죠. 자립적인 이미지가 있는 그 이미지로서의 역사. 그게 바로 시뮬라크르가 되겠고요. 이거가 과학적인 학문으로서의 역사보다 사람들에게 역사로 더 잘 받아들여진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그냥 딱딱하게 만들어 놓은 과학적인 의미에서의 역사보다 사람들한테 좀 더 잘 다가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극 같은 거 보게 되면 여러분, 사극을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과거 이야기가 이렇게 재현이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역사란 그 과거에 대한 역사로서의 이미지를 그때 이렇게 살았나 보다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고 그 이미지의 역사를 보면서 와 진짜 저게 과거의 일이구나라고 정말 실제 있었던 사건보다 더 나한테 잘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보니까 야 이거 진짜 같은데? 이런 거잖아.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는 그 과거라는 것들을 역사라는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실제 그러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해했어요? 물론 이제 뭐 현실을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지금 만든 거지 실제 그때 있었던 일은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하나의 과거의 이미지를 보면서 와 진짜 같다. 진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느끼기도 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 단락의 또 뒤에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현상은 과거라는 원본을 부정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실체를 부정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앞에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와 과거보다 더 실제 같다. 그러니까 그 옛날 거보다 더 실제 같은데 완전 정말 이게 진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를 만든 건 과거를 토대로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과거의 실제를 부정하는 순간 이건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같을지라도 이걸 만든 건 결국 과거의 것을 토대로 만든 거니까 또 다른 실제이지만 과거를 부정해버리면 이거는 거짓말을 토대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역사학의 존재 이유를 말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역사학이라는 것들은 과거를 바탕으로 뭔가를 연구하는 건데 그 과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새로 만든 것만 의미가 있어. 이거는 또 다른 역사로서 얘가 의미가 있어. 그럼 얘만 중시하면 얘는 뭐냐는 거죠. 과거에 진짜 있었던 일들은. 그래서 인식론적 차원에서 경험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아까 얘기했죠. 인식론적 차원에서 이걸 인식할 수 있냐 없냐 봤을 때 경험적으로는 인식할 수 없다라고 처음에 설명했죠. 그 과거라는 원본의 현재적인 부재, 그 원본이 현재는 없으니까 현재적인 부재를 역사 인식의 출발점, 그걸 현재에서 인식할 수 없으니 그래서 역사를 연구해서 현재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역사가가 바라보는 역사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역사가들인데 이 역사가가 뭐 하는 사람들이야? 과거의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없잖아. 그 과거에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인식할 수 없는 것들을 현재에다가 부재했던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없는 것들이니까 현재에 부재한 것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단순하게 과거를 그냥 복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러니까 또 하나의 실제를 만드는 과정? 과거와는 또 다른 실제. 그냥 이건 새로 만들어낸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문단의 주제는요. 시뮬라크르의 특징과 역사인식의 출발점이라는 걸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뮬라크르잖아요. 그럼 시뮬라크르를 살짝 정리를 좀 해봐야겠죠? 자, 시뮬라크르에 대한 정리를 선생님이 따로 한번 해봤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원본보다 더 실제 같은 복제물이다. 그쵸? 아까 얘기했어요. 그 다음, 실제의 인위적인 복제물이다. 그러니까 실제인 것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라 볼 수 있죠. 근데 얘는 원본의 모방물은 아니야. 그럼 뭔데? 자립적인 이미지지. 자립적인 이미지라는 건
얘가 단순한 모방물이라면 원본이 더 중요하고 모방물은 사실은 그냥 복제물일 뿐이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복제한 거지만 얘는 자립적인 나름대로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요즘에 이제 AI다 뭐다 해서 복제 인간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복제한 복제 인간이 있을 때 이 복제 인간은 인간을 복제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 너는 정말 생명으로서의 의미가 없어.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얘를 또 하나의 인간으로서 대접을 한다라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하면 다음 네 번째,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초실제라고 불렀다. 원본과의 일치를 지향하지 않는다. 왜요? 원본과의 일치를 지향하는 순간 얘는 똑같지 않으면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근데 똑같지 않아서 의미가 사라진다는 건 단순한 복제품이라는 얘기잖아. 그런 게 아니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제 3문단 가볼까요? 종래의 역사학 얘기가 나와. 이제 여기다 좀 지우고 이제는 종래의 역사학과 아까 말했던 역사가의 역사라는 것들을 이제 비교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가보죠. 종래의 역사학, 즉 기존의 역사학이에요. 보통 이런 글을 읽을 때 기존의 역사학 나오면 지금의 뭔가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비교하는 게 나오면 보통 출제 포인트가 돼요. 종래의 역사학은 역사가 갖고 있는 과거의 유사성을 그럼 여기 정리해보죠. 종래의 역사학. 그러니까 기존의 역사학은 무엇을 하는 거였냐면 유사성을 중시하는 게 바로 종래 역사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성이 뭐지? 과거와 얼마나 비슷하게 구현하느냐. 그게 포인트라는 거죠. 유사성은 과거라는 원본과 모사품. 그럼 이거 아까 역사가의 생각과 반대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 종래 역사학은 아마도 예상컨대 역사가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그죠? 역사가의 생각은 단순한 모사품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과거와 역사를 바라볼 때 아까 썼던 내용 그대로네. 얘는 원본이고 얘는 모사품일 뿐이다. 그럼 모사품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건 얼마나 원본과 비슷하게 했느냐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모사한다라는 거는 똑같게 되는 거 아니니? 쉽게 말하면 모창 같은 거 생각해봐. 모창한다라는 건 원고 가수와 똑같이 불러야 의미가 있는 거지. 완전 다르게 부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유를 모창해 보겠습니다. 손끝으로 비추는 내 맘 들킬까 두려워 숨이 벅차. 어때요? 똑같죠? 라고 얘기하면 뭐가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전혀 안 똑같지. 이게 무슨 모창이야. 이건 모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완전 똑같이 따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의미가 있으려면 얘와 유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닮음의 관계. 이게 유사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역사가의 여기 써있네. 종래의 역사는 그런데 비교 대상이야. 역사가에 의해 쓰인 역사.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역사가의 역사라는 말로 바꿔볼게요. 얘는 달라요. 그 이전에 다른 역사가에 의해 서술된 역사라는 텍스트를 해석한 또 다른 텍스트. 그러니까 지금 얘는 과거와 역사를 원본과 모사품으로 봤다면 얘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본 거예요? 그 과거에 있던 것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 일단은 텍스트와 그냥 또 다른 텍스트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둘 다 텍스트잖아. 그러니까 둘 다 의미가 있는 거야. 얘는 원본, 모사품의 관계가 아니라 텍스트와 또 하나의 텍스트일 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않을까? 역사가가 연구를 할 때 그 당시를 경험해보지 못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연구할 때는 아마 서적 같은 걸 연구할 거야. 기존에 남아있는 자료들을. 근데 그 자료들도 누군가가 해석해놓은 자료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해석해놓은 텍스트를 해석한 또 하나의 텍스트일 뿐. 이해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른 역사가가 서술해놓은 그 역사란 텍스트를 나는 또 한 번 그냥 해석한 것뿐이지. 그러면 그것도 텍스트, 나도 텍스트. 둘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가 아니라 이미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 이 텍스트는 실제로 존재했던 게 아니라 그거를 텍스트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 과거를 하나의 이미지로 찍어 놓은 거지. 그래서 얘는 실제가 아니라 그냥 뭐일 뿐이다? 이미지일 뿐이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이 이 이미지란 말이 반복되네요. 그래서 이 이미지란 단어가 나오게 되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이제 이 시간이 역사 시간이 아니잖아요. 문제를 풀어낼 때 분명히 종래 역사학과 여긴 역사가 역사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오게 되면 역사가의 역사
맞냐 아니냐 잘 이해가 안 갈 때 거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다가 이미지로서에 써 있다. 그러면 이미지라고? 이건 역사가의 역사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종래의 역사학은 이미지로서의 땡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해했죠? 자, 넘어갈게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의 역사 연구 얘는 실제에서는 과거와 역사의 모사의 관계가 아니라 방금 얘기했잖아. 이거는 모사의 관계가 아니라고. 그러면 뭔데? 다른 역사가에 의해 쓰인 역사. 이게 하나의 텍스트겠지. 그리고 자기가 새로 쓰고자 하는 역사. 또 하나의 또 다른 텍스트. 그냥 이런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야? 차이. 얘는 유사성이 중요한 건데 얘는 뭐가 중요해? 차이가 중요해. 얘는 유사, 이게 중요한데 얘는 차이가 중요한 거야. 이게 여러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점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차이는 상사성. 이 차이라는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얘는 상사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상사성이란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구나. 그래서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했을 때 재현에 충실할 것을 목표로 하는, 잘 읽어야 돼.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재현에 충실하자. 그럼 어디야? 이쪽이지. 재현에 충실하자라고 얘기하는 건 유사성 얘기고, 이거와는 달리 상사성은 원본의 존재에 얽매이지 말고 복제와 복제 사이의 닮음과 차이.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거야. 차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얘는 그냥 복제품과 또 하나의 복제품일 뿐이지 하나가 원본이고 복제품이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관계는 평등한 거지, 둘 다. 이해했니? 자, 그러면 3문단의 주제는요. 종래 역사학과 역사가에 의해 쓰인 역사를 비교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잘 가고 계시죠? 잘 되고 계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네 번째 보죠. 상사성으로 끝났으니까 얘 설명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상사성은 새로운 역사를 생산하는 창조적 토대이다. 원본과의 일치를 추구하는, 원본과의 일치를 추구하는 건 이쪽이잖아? 원본과의 일치를 추구하는.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이 지문이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100%예요. 유사성과 여기 있는 이 상사성에 대한 특징들을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팁을 하나 주자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독서 문제를 출제할 때는 상사성과 유사성이라는 단어를 직접 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상사성에다가 A, 유사성에 B 혹은 기역, 니은 준 다음에 기역과 니은을 비교한 내용으로 기역과 니은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서 밑에 선지에는 기역은 니은과 달리 이렇게 써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얘를 기역이라 주고 얘를 니은이라 준다거나 아니면 유사성을 A라고 주고 상사성을 B라고 준다. 이렇게 준다라는 거죠.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A는 B와 달리 재현에 충실하게. 그럼 재현에 충실한 건 얘고 얘는 충실한 게 아니었잖아. 그럼 맞는 말이 되겠지. 선생님 뭐가 다르죠? 대놓고 유사성, 상사성을 주게 되면 선지만 보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데 A, B를 주게 되면 본문 가서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문제 A와 B라고 돼 있잖아요. 그 문제에다가 A에다가 써놓고 시작하면 돼요. 상사성, 유사성 써놓고 시작하면 본문을 잘 읽었으면 문제 금방 풀 수 있어요. 이해했죠? 다시. 자, 원본과 모사품은 종적인 관계다. 왜요? 원본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어떤 관계래요? 중요한 포인트. 종적인 관계. 우리 아까 앞에서 포인트 잡을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종적인 관계야. 왜? 이 원본이 더 중요하고 이거는 덜 중요한 거니까. 이쪽이 더 우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게 종적인, 세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같지만 일치가 아닌 차이를 추구하는 상사성을 추구하면 원본과 모사품 사이의 종적인 권력 관계가 해체. 그러면 여기 있는 종적인 관계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무슨 관계야? 권력 관계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래요. 근데 이것이 해체되는 거야. 얘는 해체. 그래서 모사품과 모사품 사이에 횡적인, 나오네. 이쪽은 종적이라면 여기는 횡적인 관계라는 거죠. 횡적인 관계. 그리고 얘는 밑에 보니까 무슨 관계라고 써있냐면 평등 관계라고 써있어요. 평등한 관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역사가의 역사서술. 얘죠. 이쪽. 얘는 기존의 역사와 또 다른 역사. 아까 처음에 설명했어요. 원본과 모사품의 관계가 아니라 역사와 또 다른 역사일 뿐. 그러니까 역사니까 똑같은 대등한 관계라는 거죠. 이런 상사성의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넘어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과거라는 원본과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삼아 역사 서술을 수직적으로 위계하는 것. 즉 여기 있는 권력관계를 다른 말로 우리가 위계화한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지양, 하지 말아야 된다. 수많은 다양한 것들 사이에 차이가 반복되는 것이. 그렇잖아. 역사라는 거는 늘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역사들은 늘 차이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러한 차이가 반복되는 것이 바로 역사라는 거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이 차이가 중요하다. 그 차이를 뭐라고 한다? 상사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각각의 역사들은 기록될 때마다 각각의 의미가 있는 것들이지 지금에 있는 것과 과거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닮았냐를 비교해갖고 얘는 안 닮았으니까 의미가 없어. 저 과거와 똑같이 모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라고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원본과의 일치를 지향하지 않는 이걸 말을 바꿔보면 지양한다는 거겠죠. 지향하지 않는 걸 지양한다고 하는 거예요. 시뮬라크르가 뭔데?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원본보다 더 원본 같은 실제. 오케이? 자, 이것이 역사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러니까 즉 이러한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시뮬라크르라고 하는 것들도 또 하나의 역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문단 주제는 상사성 대 유사성을 비교한 거고 역사 서술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 잘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작업을 해보시면 돼요. 어떻게? 요렇게요. 이거는 여러분이 베껴 적으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선생님이 해드리는 건, 자, 여러분, 베껴 적으세요. 외워요. 이런 게 아니에요. 역사 시간이 아니에요. 역사 시간이면 암기가 필요하겠죠. 사탐 시간이라면. 근데 지금 국어 시간이니까 본문에 있는 거 여러분이 이렇게 표를 그려놓고 여러분도 미리 적어봐요. 그리고 선생님이 한 거랑 비교만 해보시면 돼요. 스탑! 해놓고 해봐요. 알았죠? 자,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했어요. 종래 역사학이란 뭐냐? 유사성을 중시하는 거였다. 그리고 과거를 원본으로 보고 역사를 모사품으로 보는 것이 바로 종래 역사. 여기는 원본 재현에 충실한 거였고 종적인 권력관계로서 위계성을 중시했다. 반면에 역사가의 역사는 상사성을 중시했다. 반대가 되겠죠? 차이가 중요한 거다. 그럼 얘는 뭐가 중요한 건데? 얘는 유사, 얘가 중시되는 거죠. 그죠? 다음, 역사와 또 다른 역사의 관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역사는 하나의 복제품이고 얘도 또 하나의 복제품일 뿐, 다른 말로 얘는 하나의 텍스트고 얘는 또 다른 텍스트일 뿐, 동격이에요. 평등관계. 그래서 얘는 다른 이가 서술한 복제품을 이 사람은 이거 갖고 또 연구할 거 아니야. 연구해서 또 다른 하나의 복제품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횡적인 평등관계이며 원본 재현하는 것들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얘랑 똑같이 만들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보면서 아 그랬어? 아 이런 게 있었어? 아 내 생각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의 그 차이점이나 공통점한 걸 분석해서 나름대로 자기만의 또 하나의 복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 의미가 있는 거. 여기는 의미가 있는 거, 얘는 의미가 좀 덜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했죠? 여기까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다 드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겠네요.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입니다.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필자의 견해. 이제 내용 다 이해했으니까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과거는 실제이지만 현재의 경험적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이다. 과거는 실제. 아까 얘기했죠? 근데 현재의 경험적으로 인식될 수, 아까 얘기했잖아. 경험할 수 없으니까 현재에서는 인식할 수 없죠. 맞는 말. 두 번째. 역사가의 역사서술. 얘잖아요. 얘는 기존의 역사와 상사성. 역사가의 역사서술은 상사성. 연결했죠? 그다음 세 번째. 과거와 역사는 원본과 시뮬라크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였죠? 이거의 관계와 같이 뭐야 이거? 얘는 맞는 것 같아, 그치? 원본과 시뮬라크르 관계는 맞는 것 같은데 이 위계성은 어디 거였냐면 얘는 상사성이 아니라 유사성에 관한 거였잖아. 필자의 견해는 어느 쪽이었죠? 종래 쪽이 아니라 역사가 역사 쪽이었으니까 얘가 아니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 역사가는 시뮬라시옹 작업 통해서 과거를 현재하는 사람이다. 처음에 설명했네요. 5번. 역사가에 의해 서술의 역사는 과거 자체가 아니라 이미지, 자립적인 이미지라만 했던 것 같으니까. 맞죠? 2번 갑시다. 자, 이번엔 과거는 실제이고 보기 입장 비판. 윗글의 관점에서 보기를 비판해야 돼? 그럼 윗글의 관점은 뭐지, 얘들아? 이쪽이 윗글의 관점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단순하게 모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 그런 관점에서 얘를 비판하려면 얘는 얘와 반대 얘기가 있어야 되겠지. 그럼 얘와 반대는 이쪽이잖아. 아마 이 얘기가 여기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면 실제에 대한 모사로서의 재현이 중요하다. 아, 그러네. 현실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다시 현실로 만드는 것. 과거가 본래 어떠했는지 잘 보여주는 것. 일치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보기의 내용은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종래 역사학과 똑같은 거지. 유사성을 중시했던 거랑. 그럼 유사성을 비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꼭 유사해야 돼? 차이점도 중요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1번부터 보면 역사는 시뮬라크르이기 때문에 현재 서술되는 역사는 실제 일어났던 거와 일치할 수 없어. 그 얘기는 차이점이 있어. 이런 얘기잖아. 그럼 일치할 수 없다?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니까 예!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간단하게 풀렸네요. 가장 적절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2번이요. 현재의 세계는 수많은 기호를 통해 구성되고 작동되기 때문에 과거는 역사를 통해 재현될 수 없다. 재현될 수 없다? 일단 기호를 통해 구성된다는 말 자체가 없어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죠? 윗글 관점은요. 3번이요. 역사는 언제나 현재 해석되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쵸? 과거 현재를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기준이 없다? 근데 얘들아, 과거와 현재를 구분 짓고 있죠. 왜? 텍스트와 또 다른 텍스트잖아. 그러니까 쟤네와 여기를 구분할 수 없다라고 했으면 역사와 또 다른 역사란 말을 안 했겠지. 그러니까 구분 짓고는 있는 거야. 그럼 4번.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부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실제라는 것이 근데 존재론적 우리 아까 처음 1단락에서 1문단 얘기할 때 존재론적으로는 실제한다고 얘기했잖아. 인식론적으로 실제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것들에 대해서 부정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 5번. 역사는 현재 역사가와 사료에 나타난 과거 사이에 끊여온 대화이기 때문에 뭐 좋은 얘기죠. 역사가 과거는 단절될 수 없다. 좋은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것 같아요. 자, 3번 갑시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자, 기억을 바탕으로 했대. 그 기억이 뭐야?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돼. 자, 기억은 역사와 또 다른 역사의 관계야. 그럼 역사와 또 다른 역사의 관계는 상사성에 관한 얘기이자 역사가의 역사. 이쪽이 된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를 고르라는 거죠. 1번. 유사성과 차이점 바탕으로 대등하다. 이 평등하다는 얘기잖아. 뭐야? 이게 이거였잖아. 그럼 답은 1번이네? 간단하게 나와버렸네. 의외인데? 답이 그죠? 2번. 하나가 변하면 다른 하나 따라서 변하는 상관관계.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 모사품의 관계는 이게 아니라 예고요. 그죠? 포함관계도 마찬가지죠. 대등한 관계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종속, 포함, 모사, 상관관계가 아니라 대등관계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답 1번밖에 안 되겠네요. 마지막 4번이에요. 자, 니은을 뒷받침하는 건데 니은이라고 하는 건 시뮬라크르에서의 역사가 실제보다 더 실제 같아야 돼. 초실제. 그럼 더 실제 같으려면 뭔가 완전히 실제처럼 믿어져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완전하게 믿어지는 건데 1번 보면 대중이 그 인물에 대해 갖고 있는 대중의 이미지에 대한 얘기는 본문에서 한 적이 없어요. 두 번째, 대중의 시각으로 서술하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 영화와 드라마로 여러 편 제작되었는데 영화로 또 그러니까 제작이 돼 있는데 왜 또 하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해야 되는 거 뭐냐면 역사보다 더 실제 같다고? 실제보다 더 실제 같으면 와 진짜처럼 믿어진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제일 적절한 거는 아무리 봐도 5번밖에 없어. 실제 과거가 기록된 자료에 찾아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드라마를 보면서 와 진짜 같다. 왜? 드라마가 하나의 이미지가 되어서 나한테 딱 찍히는 거거든. 그래서 답이 5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어요. 답 다 했고요. 자 고생하셨고요. 오늘 첫 번째 역사에 대한 것들 지금 강의 찍었는데 이제 잠시 후에 선생님이 또 하나 정약용에 대한 강의를 또 하나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 강의에서 여러분 주안점 들 건 뭐냐면 시뮬라크르 이게 무엇인가 역사를 바라볼 때 원래 기존 역사들은 과거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들에 중점을 두었었는데 여기 있는 시뮬라시옹 작업이라는 거는 역사가 있다고? 야 그것도 과거의 것을 또 하나 연구한 텍스트일 뿐 아니야? 하나의 복제품이지 뭐. 그럼 이 복제품과 또 다른 복제품이 있는 거니까 이 두 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각자가 다 중요한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대등한 거야. 단순하게 그걸 모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걸 설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 다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